애틀랜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입니다. 올해 미국 대선에서 불법 이민자 문제가 최대 이슈로 부각되는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동시에 남부 국경을 방문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국경 정책 실패가 서로 상대방의 탓이라고 맹비난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멕시코와 국경을 맞댄 텍사스주 이글패스를 찾았습니다. 텍사스 주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차단하기 위해 군사 기지를 짓겠다고 한 지역입니다. 또 같은 시간 바이든 대통령도 텍사스 국경 지역인 브라운스빌을 방문했습니다. 한때 하루 1,000명씩 불법 이민자가 넘어오던 국경 관문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현재 국경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반면 바이든 대통령은 국경 강화 예산을 포함한 안보 패키지 법안을 가로막은 건 트럼프와 공화당 의원들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진짜 바라는 건 국경 문제 해결이 아니라 혼란이 가중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12월에만 30만 명이 넘는 불법 이주민이 남부 국경을 넘어와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또 최근 조지아대 여대생 살인사건 범인이 불법 이민자로 드러나는 등 범죄율 증가에도 한몫하고 있어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국경 문제에서 지금까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세적인 입장이었지만 바이든 대통령도 강력한 국경 정책을 내놓으며 맞불을 놓을 계획이어서 실제 대선 표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제 조지아 하원은 조지아 대학교에서 22세 간호 여학생 레이켄 라일리의 살인사건을 계기로 법적 허가 없이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고 추방을 위해 구금할 수 있는 내용의 하원 법안 1105를 찬성 97대 반대 74투표로 승인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구금된 사람이 법정 문서가 부족한 경우 간수와 보안관이 연방 당국에 보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지방정부가 자금을 상실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제시 페트레아 하원 의원은 라일리 사건 이전에 최소 1년 동안 이를 추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페트레아 의원은 이번 라일리 사건으로 해당 법안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법안이 공공안전 강화와 불법 이민에 반대하는 목적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라일리의 살인 용의자인 호세 안토니오 이바라는 불법 입국자로 확인됐으며 뉴욕에서 이전에 체포된 경력이 있습니다. 한편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이 법안이 이민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비판했고 개인이 저지른 범죄를 지역사회 전체에 일반화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공포를 정치적 전략으로 추구하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이 법안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고 주장하며 통과를 환영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겨졌으며 이 법안이 향후 논의와 투표에서 어떻게 처리될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입국자를 주 차원에서 직권으로 체포, 구금할 수 있게 한 텍사스주의 이민법에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습니다. 어제 텍사스 서부 연방법원의 데이비드 에즈라 판사는 텍사스주의 이민법 SB4 시행을 보류할 것을 명령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소송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헌법에 위배되는 텍사스주의 이민법 집행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1월 초 법원에 제기한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소송에서 연방법원이 바이든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불법 이민자 단속을 강화하려던 텍사스주 정부의 계획은 차질을 빚게 됐습니다. 미 하원이 연방정부 업무가 중단되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임시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은 어제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320표, 반대 99표로 임시 예산안을 처리했습니다. 임시 예산안은 사안별로 예산 시한을 3월 8일과 3월 22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우크라이나 지원 예산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새 임시 예산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조 바이든 대통령 서명을 거쳐 발효됩니다. 미 정부의 2023 회계연도는 지난해 9월 말 종료됐지만 여야의 입장 차이로 2024 회계연도 예산안은 처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여야는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 세 차례 시한부 임시 예산안을 처리해왔고 이번 예산안이 통과되면 네 번째 시한 연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어제 뉴욕 증시의 대표 지수 중 하나인 나스닥 지수가 2년여 만에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이로써 미국 증시 3대 주가 지수 모두 미 연방준비제도의 가파른 긴축에 가져왔던 충격을 만회하게 됐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44.18포인트, 0.9%가 오른 16,091.92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종가 기준으로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19일 이후 2년 3개월 만입니다. 다우존스 30 산업평균 지수는 전장보다 47.37포인트, 0.12%가 오른 38,996.39에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26.51포인트, 0.52%가 오른 5,096.27에 마감했습니다. 미 증시는 고물가에 대응한 미 연준의 금리 인상과 경기도나 우려 여파로 2021년 말에서 2022년 초를 기점으로 급락한 바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기간 제로금리 정책의 수혜로 상승폭이 컸던 대형 기술주의 가격 하락폭이 컸습니다. 어제 오전 조지아주 귀넷 카운티 한 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화장실에서 칼에 찔린 채 발견되었습니다. 귀넷 카운티 스넬빌에 위치한 브룩우드 고등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부상을 입은 학생은 발견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가해자로 같은 반 학생이 체포되었습니다. 브룩우드 고등학교 교장은 현재 학교를 안전한 상태로 유지하고 있으며 사건 후에도 학교가 일정대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을 칼로 찌르고 학교 건물을 떠났지만 신고가 접수된 후 35분 이내에 빠르게 체포할 수 있었고 범행에 사용된 칼을 함께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귀넷 카운티 학교 미디어 관계자는 학생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칼에 찔린 학생의 상태에 대해 언급할 수 없으며 피해자와 가해자의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브룩우드 고등학교 측은 동급생을 공격한 가해 학생에게 심각한 수준의 형사 고발과 최대치의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이라고 성명을 통해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아픈 과거를 딛고 세상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한국 시각 1일 서울 중구 유관순 기념관에서 열린 제105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미 독립선언서는 일본을 향해 한국의 독립이 양국 모두 잘 사는 길이며 이해와 공감을 토대로 새 세상을 열어가자고 요구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양국 관계에 대해 자유, 인권, 법치의 가치를 공유하며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협력하는 파트너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안보 협력이 한층 더 공고해졌다며 내년 한일 수교 정상화 60주년을 계기로 보다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양국 관계로 한 단계 도약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기미 독립운동 정신에 대한 모독으로 점철됐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안기령 대변인은 일본과의 협력이 기미 독립운동의 목적이고 정신이냐며 윤 대통령은 대체 학교에서 역사를 어떻게 배운 것이냐고 반문했습니다. 그는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독도의 야욕을 감추지 않는 일본에 다시 한번 구애를 보냈다며 뒤통수 때릴 생각뿐인 일본 정부에 보내는 윤 대통령의 끝없는 구애는 나쁘끄럽기까지 한다고 말했습니다. 새로운미래 이낙연 공동대표는 페이스북에 몹시 실망스럽다며 3.1절의 의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의아할 지경이라며 이웃나라와의 친선만 중요하고 빼앗긴 역사와 국민의 아픔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주택 구매뿐만 아니라 커머셜, 웨어하우스, 비즈니스 건물까지 부동산계의 큰손 이주환 부동산. 크레딧 카드 빚 최대 80%까지 탕감. 크레딧은 지켜드리고 빚은 줄여드리는 O3 컨설팅이 오늘의 한 뉴스를 후원합니다. 이상 애틀란타 라디오 코리아 3월 1일 금요일 오늘의 한 뉴스의 고지선이었습니다.